이현주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수학의 이현주입니다. 네, 오늘은 2단원 수열과 금융에 들어갈 텐데요. 여기는 기존에 배웠던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여러분이 여기 계산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이 어려워하는데 개념을 그런데 조금만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수학 1, 수학 2에서 배우는 내용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연습만 한다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오늘 2단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열과 금융. 일단 이자와 원리 합계 들어가기 전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복습부터 해볼게요. 자, 등차 수열부터 해볼까요? 예. 자, 등차 수열에 우리 초항이 A, 그 다음에 공차가 D라고 해봅시다. 자, 우리 등차 수열은 뭐였어요? 수열에서 일정한 수가 계속 더해지는 것을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항이 A, 공차가 D라고 했을 때 AN, n번째 항은 A 더하기 n-1D 이렇게 됐었고요. 초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우리 SN이라고 하면 우리 이때 우리 말항, 끝의 항은 L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2분의 초항 더하기 말항 곱하기 N 이렇게 됐었어요. 기억나나요? 자, 그런데 우리 말항이 N번째 항이기 때문에 우리 요거 말항 L을 얘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2분의 원래 초항 더하기 말항은 A 더하기 n-1D다. 요 밖에 n이 있는 거죠. 그럼 얘는 2분의 2a 더하기 n-1d에 n 곱해진 거. 보통 요 n을 앞에다가 많이 쓰죠. 2분의 n 2a n-1d 요렇게. 자, 그럼 두 번째 등비 수열. 자, 등비 수열은 초항이 a 공비가 R이라고 해봅시다. 자, 등비 수열은 일정한 수가 계속 곱해지는 형태를 우리 등비 수열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n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됐었고, n번째까지의 합은 R이 1보다 클 때는 보통 요 공식을 많이 쓰죠.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 또는 R이 1보다 작을 때는 보통 요거 많이 씁니다.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여기랑 여기에 똑같이 -1 곱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바로 N이죠. 요 N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몇 번째 항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의 개수. 요 n은 항의 개수라는 거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나중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때 n은 항의 개수. 넘어가 볼게요. 네, 요거는 이제 우리 그 부교재에 있는 건데 일단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자와 원리 합계.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오케이. 자, 생각열기. 이게 몇 페이지냐? 57페이지입니다. 교과서 57페이지. 부모님이 매달 5만 원의 용돈을 주셨다. 그런데 연초에 1년 동안 용돈 60만 원을 한꺼번에 주신다고 한다. 5 곱하기 12는 60이니까요. 돈의 가치만을 생각해 볼 때 나누어서 받는 것과 한꺼번에 받는 것이 같은 가치를 가질지 생각을 해보아라. 이거는 약간 은행 금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60만 원을 지금 바로 받아. 60만 원을 한꺼번에 받는다고 하면 그 60만 원을 내가 은행에 넣어놓는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금리가, 그러니까 이자의 그 퍼센트가 지금 만약에 5%라고 할까요? 5% 어려우면 10%라고 합시다. 그럼 60만 원의 10%는 6만 원이죠. 좀 세네요, 금리가. 옛날엔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요즘에는 지금 완전 초저가, 거의 0%대 금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는 또 IMF 전에는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금리가 10%야? 그럼 내가 60만 원을 그냥 연초에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1년만 지나면 그냥 66만 원이 돼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거를 매달 엄마한테 돈을 받아. 그러면은 내가 첫 1년에 딱 60만 원 받으면은 60만 원이 딱 10%가 붙어서 6만 원이 되는데 내가 첫 번째 달에 얼마냐? 5만 원을 받았어? 그럼 첫 번째 달부터 그 끝날 때까지 그 5만 원은 1년 동안 이자가 붙기 때문에 5천 원의 이자가 붙죠.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받는 5만 원은 내가 12개월 동안 넣는 게 아니라 한 달 뒤에 받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끝날 때를 생각하면 연말을 생각하면 11개월만 돈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가 아니라 10% 곱하기 뭐 12분의 11 정도의 이자를 줄어듭니다. 내가 그 마지막에 만기 되기 전에 그 1년 되기 바로 전달에 받은 거, 그러니까 11개월째 받은 거는 이자가 한 달밖에 안 붙겠죠? 1년 치면 10%가 붙는데 마지막 한 달만큼은 뭐 12분의 1만큼만 붙겠지, 10%에. 무슨 느낌인지 이해가 가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60만 원을 통으로 먼저 받는 것이 더 나한테 이득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시간이 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만큼 돈을 늦게 지연돼서 받는 만큼 그게 다 돈인 거야. 내가 그걸 다 처음부터 갖고 있으면 나한테 돈이 되는 거고, 그게 조금씩 나한테 늦게 들어오는 만큼 나는 마이너스인 거야. 뭐 그 돈을 나한테 줄 사람 입장에서는 플러스인 거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뒤에 갈 내용 보겠습니다. 이율은 이자율을 뜻하고요.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자, 원리 합계는 이거 쉬워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다. 원금과 이자의 합. 이게 원금의 원이고요. 리는 이자의 이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또 보면은 연이율은 1년 단위로 적용되는 걸 연이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개월 이율은 말 그대로 6개월 단위로 적용되고, 분기 이율은 우리 1년에는 4분기가 있어요. 그러면 1년이 12달이니까 나누기 4를 하면 3개월이죠.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적용되는 게 분기 이율. 월 이율은 한 달 단위로 적용되는 거 연이율. 한 달 단위로 적용되는 게 월이율이고요. 연이율이 12%다. 그럼 얘는 6개월 이율로는 반띵이죠? 6%. 얘가 분기 이율은 1년에는 분기가 4번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나누기 4 하면 분기 이율 3%. 월 이율은 1년은 12달이니까 나누기 12 하면 1%겠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페이지 57쪽 문제 1번. 분기 이율 6%를 월 이율로 계산하면 얼마인가? 분기 이율 6%. 분기는 1년에 12달, 분기는 4번. 그러면 한 분기에는 3개월, 12 나누기 4. 그럼 3개월에 6%인데 이거를 월 이율로 계산해 달래. 그럼 나누기 3 하면 2%. 끝. 넘어갈게요. 자, 단리이자. 자, 단리법이란 처음에 빌리거나 빌려준 원금에 대해서만 기간의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100만 원을 넣었어. 그러면 한 달이 지나든 2달이 지나든 3달이 지나든 이 처음 넣은 1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거야. 됐니? 예. 그래서 단리이자는 최초의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므로 투자 기간이 길어도 중간에 발생한 이자가 재투자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우리 뒤에 배울 복리이자랑 반대 개념인데요. 복리이자를 먼저 말씀을 해드리면 단리는 처음에 낸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죠? 근데 복리는 말이야. 내가 그 전달 원금을 내고 그 다음 달에 이자가 붙겠죠? 그럼 그 다음 달에 붙은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가 또 붙는 게 복리야.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넣었는데 지금 10% 금리라고 해보자. 10% 이율을 가져요. 그러면은 두 번째 달에는 100만 원에서 10% 붙으니까 110만 원. 두 번째 달에는 여기서
100만 원에 10%가 10만 원이니까 그게 또 붙으니까 120만 원. 그 다음 달에 130, 그 다음 달에 140. 계산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이제 복리는 자 처음에 100만 원이 있었어. 그럼 첫 번째 달에 10만 원이 붙어서 110만 원 됐어. 자 그럼 두 번째 달에는 요 전 달 거에서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전 달은 110만 원이니까 거기에 10% 11만 원이죠. 그럼 그 다음 달에는 121만 원이 되겠다. 그러면 딱 봐도 단리보다 복리가 요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은행 말고 일반 손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다. 은행에 돈을 넣을 때 복리가 훨씬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원금을 지금 A라고 하고 이율이 R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를 먼저 들어볼게요. 자, 100만 원이 있었어? 그러면 여기다 100만 원에다가 더하기 100만 곱하기 100분의 10 10%가 지금 이율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100만 원으로 묶으면 1 더하기 100분의 10이네. 자, 그럼 그 다음 달에는 또 요 전달 거의 가격은 100만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10인데 여기다가 또 맨 처음 받았던 원금을 넣은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10만큼이 이자로 붙는 거죠.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으니까. 그럼 얘는 100만 원으로 묶으면 1 더하기 원래 100분의 10 있었죠? 거기다 얘까지 추가하면 100분의 10이 2개. 이렇게 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10 곱하기 2 한 거에다가 또 첫 번째 달에 10%가 이자로 붙죠? 그럼 얘는 계산하면 또 100만 원으로 묶으면 1 더하기 100분의 10이 이제는 여기 2개에다가 여기 1개 더 추가되니까 3개. 지금 느낌이 오나요? 자, 첫 번째 달에는 100분의 10이 한 번 추가됐어. 두 번째 달에는 100분의 10이 2개 추가됐어. 세 번째 달에는 100분의 10이 3번 추가됐어. 자, 그러면 n번째 달에는 자, n번째 달 후에는 원래 원금의 100만 원에다가 1 더하기 자, 지금 세 번째 달일 때 100분의 10 더하기 3이었어. 그러면 n번째 달 후에는 100분의 10 곱하기 n이겠죠? 그러면 이거를 공식화해서 원금이 이제 얘가 원금이었죠, 우리? A야. 그러니까 얘가 A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율이 R이야. 요게 R 역할을 하는 거고요. 기간은 N으로 주어지면 그때의 원리 합계 S 원리 합계. 우리 원리 합계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라 그랬어요. 원리 합계는 아까 했죠? 여기 앞에 여기 있죠. 100만 원 원금 곱하기 1 더하기 이율 곱하기 지나간 달. 그래서 좀 1 더하기 RN 요렇게 쓰죠. 됐나요? 이거는 단리 이자의 원리 합계다. 공식처럼 기억하고 계셔도 되고 요렇게 여러분이 풀 수 있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많이 반복을 하다 보면 나중에 막 그냥 외워져 있어요. 자, 그럼 예제 2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100만 원을 연 이율 5%의 단리 이자로 만기 3년. 그러니까 3년 동안 부을 거야. 정기 예금에 가입할 경우 3년 후에 원리 합계는 얼마인가? 일단 우리 아까 공식 단리 이자의 원리 합계는 원금 곱하기 1 더하기 RN이었다. 그럼 이때 요 100만 원이 넣을 돈이니까 얘가 원금 A. 연이율 5%니까 이때 이율 R은 100분의 5. 또는 0.05 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기가 3년. 기간은 3년. N은 3. 그러면 원리 합계는 100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R 100분의 5가 몇 년? 3년.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1 더하기 이거 뭐야? 100분의 15니까 0.15죠?
그럼 100만 곱하기 1.15가 되니까 100만 이렇게 넘어가면 결국 115만. 그래서 3년 후에는 115만 원이 되겠다. 넘어갈게요. 예제 3번. 단리 연이율이 4%일 때, 자, 지금 R이 0.04. 5년간 투자할 때 N이 5. 1000만 원의 총 원리 합계니까 원금이 1000만 원. 자, 다시 해볼까요? 원리 합계 S는 원금 A 곱하기 1 더하기 RN이라고 했어. 이게 뭐라고? 단리 이자의 원리 합계. 자, 그럼 총 원리 합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뭐지? 아이고. 원리 합계 구해야 되죠? 그러면 원금 1000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RN. 너무 쉬워요. 자, 1000만 곱하기 1 더하기 5, 4, 22가 0.2죠? 1000만 곱하기 1.2니까 공 3개 하나 둘 셋 하면은 00 붙어서 1200만. 만은 빼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1200만 원이 되는구나, 원리 합계가. 예, 넘어가 볼게요. 자, 예제 4번. 연 5% 단리이자로 2년간 예금한 돈의 이자만 3천만 원이 아니네요. 3만 원. 예금한 원금은 얼마인가? 자, 연 5%. 0.05가 R이죠. 100분의 5니까 2년. N은 2. 이자가 3만 원. 요거 이자. 예금한 원금을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2년 후의 원리 합계는 결국 원금에다가 이자 이렇게 할까요? 3만 을 한 거 아니야? 원금 더하기 이자가 결국 원리 합계니까. 그죠? 그러면 원금 A 더하기 3만 원의 가격은 우리 그 공식에 의해서 원금 곱하기 1 더하기 RN 이거잖아. 그러면 A 더하기 3만은 A 곱하기 요게 몇이니? 5, 20, 0.1이니까 1.1이네요. 그럼 요거 A 넘어가면 1.1A에서 A 빼는 거니까 0.1A가 되고 여기는 3만 원. 그럼 A는 3만 원 나누기 0.1이네요. 0.1은 10분의 1이니까 나누기 10분의 1은 역수 취해서 곱하기로 바꾸면 10이죠. 그러니까 30만이 되겠죠. 그래서 원금 A는 30만 원이었겠다. 오케이? 예, 됐습니다. 자, 문제 2번 여러분이 직접 먼저 풀어보고 잠깐 멈췄다가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설명을 들으세요. 예, 수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네,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단리를 적용하는 정기예분 상품에 200만 원을 4년간 투자하였더니 224만 원이 되었다. 단리고요. 일단 단리. 단리니까 S는 원리 합계는 A 곱하기 1 더하기 RN 가능하겠다. 200만 원을 넣었대. 원금 A. 4년간. N은 4. 224만 원 S. 원리 합계 값을 알려줬네요. 연이율 몇 %? R을 궁금했네요. 자, 그러면 S는 S 알려줬지? S가 224만 원은 A 원금 200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R 곱하기 4년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요 양변을 200만 원으로 나오면 200만 분의 224만은 1 더하기 4R. 자, 그러면 만 일단 약분하고 4, 5, 20 4, 5, 20, 4, 6, 24 이렇게 하지 말 걸 그랬나요? 우리 그냥 2로 나누면 여긴 100이고 여기는 112잖아. 그러니까 좌변이 지금 어떻게 되니?
1.12로 바꾸고 1 더하기 4R 이렇게 갑시다. 예, 요러면 깔끔할 것 같아요. 그럼 요거 1 넘어가면 요거 1 넘어가면 0.12는 4R이니까 R은 양변 4로 나누면 0.3 아니다 0.03이네. I'm sorry. 그럼 0.03이라는 거는 몇 퍼센트라는 거야? 3%다. 그래서 연이율은 3%였습니다. 네, 또 0.03%라고 하지 마시고 얘 엄연히 100분의 3인 거니까 이율이 그러니까 퍼센트로는 3%입니다. 넘어갈게요. 문제 3번도 여러분이 풀고 설명을 들어주세요. 자, 원금을 360만 원. 자, A 360 5년간 N은 5 단리로 빌렸어. 원리합계 공식 A 곱하기 1 더하기 RN 5년 후에 522만 원을 갚았다. 이건 또 내가 돈을 저축하는 개념이 아니라 돈을 빌리는 개념이네요. 내가 돈을 빌려도 이자가 계속 붙잖아. 여러분 돈을 내가 100만 원 빌렸다고 100만 원 갚는 거 아니죠? 거기다가 이자 붙여서 돈 더 내야 돼. 빌려준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원리 합계가 522만 원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의 합이 522만 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522를 갚은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원리 합계 S의 값이라는 거야. 연이율 몇 퍼센트? R을 안 알려줬네요. 자, 원리 합계 522만 원은 원금 360 만을 빼먹었어. 곱하기 1 더하기 R 곱하기 5년. 그 양변 또 360만으로 나누면 (1 더하기 5R) 이렇게 되네요. 만 없애고 3. 요거 5, 2, 2 다 더하면 각 자릿수 더하면 9니까 3의 배수니까 이거 3으로 나눠줘요. 5, 1은 5 22 27에 3, 7에 21 3, 4, 12 3, 120 쉽지 않네요. 일단 2 하면은 60 2 하면은 2, 8에 16 2, 7에 14 와우. 제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진 않나요? 숫자가 더럽네요. 아직 3으로 나눠줘요. 3, 2, 6 3, 2, 6, 3, 9, 27 이런 게 있었네요. 자, 그러면 20분의 29는 1 더하기 5R이니까 양변에 1 빼주면 여긴 20분의 9 되고 여기는 5R이네요. 그러면 R은 양변 5로 나눠주면 100분의 9니까 0.09네. 그러면 몇 퍼센트다 곱하기 100 하면 9%다. 좀 센 이율로 빌렸네요. 9%.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달리를 했으면 여러분 복리로 넘어가야겠죠? 자, 복리법이란 아까 설명했듯이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와 처음 원금을 합한 원리합계가 그 다음 기간의 원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 원금에다가 이자가 붙었어. 그래서 그 원리합계에서 여기다가 퍼센트 아까 이율을 붙여서 다음 달에 이자가 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요 전달께 다음 기간의 원금이 돼서 그거에 이자를 붙이는 거. 그게 복리법입니다. 복리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간마다 원금과 이자의 합이 그 다음 기간의 원금 역할을 하고요. 여기서는 등비 수열을 이용을 합니다. 자, 왜냐? 여기 좀 자리가 모자라니까 여기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내가 또 100만 원으로 갈까요? 자, 또 10%의 이율을 복리로 적용을 할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달에는 얘가 원금이니까 100 곱하기 원금 100만 원에다가 1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10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달. 자, 첫 번째 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에는 또 10%의 복리를 적용할 건데, 복리는 요 전달에다가 10% 이율을 붙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전달 거에서 전달 거 값에다가 플러스 그 전달 거 값에 여기에 또 100분의 10%만큼이 이자로 붙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랑 여기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제네로 묶으면 여기 앞에는 얘가 온전히 들어왔으니까 1 더하기 얘는 뒤에 100분의 10 붙어 있으니까 100분의 10. 아이고.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여기다가 1 더하기 100분의 10이 두 번 곱해졌네? 제곱. 얘네 둘이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면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자, 세 번째. 여기도 10% 복리가 붙을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전달인 전년인지 전 기간의 원리 합계죠? 그럼 거기서 또 10%가 붙는 거니까 원래 있던 돈 100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10의 제곱에다가 그 값에 또 10%가 붙는 거지. 그러면 얘 계산하면 지금 여기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제네로 묶읍시다. 그럼 앞에는 1, 뒤에는 100분의 10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요렇게 되겠죠. 여기 지금 3개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를 쭉쭉쭉쭉 하다가 n번째 기간 후에는 지금 세 번째 기간 후에는 세제곱이 붙었잖아. 두 번째 기간 후에는 제곱이 붙었어. 첫 번째 기간 후에는 1제곱이었어. 그러면 n번째 기간 후에는 뭐겠어? n제곱이 붙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자, 원금 A 그 다음에 이자율 R 기간 N 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의 원리 합계는 원금 곱하기 1 더하기 R 여기 이자율 R의 기간만큼 n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한 번만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원금이 A, 이자율이 R, 기간이 N, 원리합계 S라고 하면 그때 S는 원금 곱하기 1 더하기 R의 N제곱. 되나요? 그래서 얘는 참 등비수열처럼 생겼죠. 1 더하기 R. 동일한 게 계속 곱해지는 형태니까.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이 이용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예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원금 100만 원을 연이율 10%인 복리로 2년간 투자. 자, 원금 100만 원, 연이율 10% 복리로 2년간. 2년 후에 원리 합계 구하래. 자, 다시 공식. S는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N제곱.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원리 합계 S는 100만원 곱하기 1 더하기 R의 N제곱이니까 제곱. 그럼 얘는 100만 곱하기 요게 1.1이죠? 자, 얘들아 1.1은 1.1의 제곱 하려면 11의 제곱은 121이죠? 그런데 이게 점 붙은 거 두 개 곱하는 거니까 소수점 앞으로 두 칸 와야 되지? 그러니까 100만 곱하기 1.21. 100만 0 두 개 있으니까 뒤로 가면 121만 원. 되셨죠? 자, 예제 6번 같이 또 해볼게요. 원금 400만 원 A 4년간 N 연복리 R 4년은 원리 합계 S. 자, 다시
S는 자 복리일 때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N제곱. 이거 해보면 원금 400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R 100분의 5의 N제곱 4년. 요거 1.05의 4제곱이네. 계산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공학용 계산기 이게 니네 요런 핸드폰 계산기 요렇게 옆으로 하면 공학용 계산기처럼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요거 요런 화면. 자 아까 1.05에 4제곱 해야 되잖아. 자 4제곱 할 거면 여기 요 x의 y제곱 여기 지금 맨 왼쪽에서 왼쪽 맨 밑에서 위로 세 번째 x의 y제곱 요거를 딱 누르고 4 누르고 는 하면 나옵니다. 1.2155065 뭐 이렇게 되겠죠? 우리 아까 여기다가 얼마 곱해야 되니? 400만 원. 400을 곱해볼게요. 곱하기 400. 486-2025. 얘는 486.2025 만원. 그런데 만원 미만은 버리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486만 원이지? 여기 2천 얼마 뭐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버리고 얘는 대략 486만 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산기 쓰는 방법 익혀 놓으세요. 물론 시험에 계산기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계산기 활용할 거기 때문에 할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4번도 스스로 해보고 문제를 들어주세요. 저는 바로 가겠습니다. 자, 200만 원 원금 연이율 10% R 돈을 빌렸대. 그럼 3년 후에 그 이자까지 한 번에 갚아야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복리로 빌렸기 때문에 복리 공식 A 원금 곱하기 1 더하기 R의 N제곱. 자, 그러면 원금 200만 1 더하기 100분의 10의 몇 년? 3년 후 200만 곱하기 1.1의 세제곱. 자, 해볼까요? 자, 다시 1.1에 x의 y제곱 누른 다음에 세제곱은 1.331. 이것도 되고요. 여기 x 세제곱까지 있네. 여기 왼쪽 위에서 세 번째. 한번 해볼까요? 1.1에 x의 세제곱 이거 딱 눌러. 1.331 똑같이 나오죠? 곱하기 아까 200만 원이었죠. 곱하기 200. 266.2만 원. 그러니까 266만 2천 원인 거죠. 266.2는. 뭐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예제 7번. 100만 원을 연이율 12%로 은행에 저축하였다. 100만 원 원금. R은 0.12. 연복리로 계산할 경우 1년 후에 원리 합계. 자, 1번은 연복리로 1년 후. 자,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0.12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연복리. 그러면 100 곱하기 1.12니까 112만 원이겠네. 요거 계산하면 1.12니까 100만 원 곱하면 뒤로 2칸 와가지고 112만 원. 여기까지 쉽네요. 자, 두 번째. 분기별 복리로 한대. 자, 우리 아까 연이율이 12%였어. 초록색으로 할까요? 근데 얘를 뭐래? 분기별. 자, 분기별로 하면은 우리 1년에 4분기가 있다 그랬어? 그럼 나누기 4하면 분기별은 3%야. 그러면 그때 1년 후에 원리 합계는 얼마인가? 분기별 복리. 그러면 원래 연복리로 했으면 1년마다 이자가 붙었는데 이제는 분기마다 이자가 붙는 거야. 그러면 우리 몇 년 후야? 1년 후 원리 합계 할 거잖아. 그럼 1년에는 4분기. 그러니까 이자가 총 4번 붙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N이 4가 되는 거야. R은 3%니까 100분의 3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원금이 100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지금 분기 이율이기 때문에 0.03. 그런데 1년엔 분기가 4번. 그래서 4제곱. 그럼 계산하면 100만 곱하기 1.03의 4제곱이네요. 자, 그럼 가볼게요. 1.03에 x, y제곱 누르고 4는 여기다가 곱하기 100만 원이니까 100. 112.550881 112.550881 112.550881 만. 이거 뭐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여기서 반올림하면 없어지네요. 그래서 얘는 대략 112.55만. 얘는 112만 5,500원 정도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또 다음 문제. 아이고, 잘못했네. 다음 문제는 이번에는 월 복리로 계산하는데 월. 그때 1년 후.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우리 연 12%인데 얘를 월로 바꾸면 나누기 12서 2라고 해서 1%죠? 아, 그러면은 지금 R은 0.01이 된 거고요. 100분의 1에서. 그 다음에 1년에는 12달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자가 붙는 기간이 12번으로 바뀐 거죠. 그럼 계산해 볼게요. 원래 있던 100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아까 우리 0.01로 구해놨으니까 0.01로 갈게요. 그게 12번 이자가 붙는다. 1년짜리를 우리가 월 복리로 바꿨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100만 곱하기 1.01의 12제곱이네요. 아, 또 가봅시다. 1.01의 12제곱. 아이고, 곱하기 100만 원. 112.6825. 여기까지만 합시다. 112.6825.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우리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그랬으니까 얘네 다 떨어져 나가네요. 대략 112.68 만. 계산됐나요? 자, 이게 계산도 중요한데 이거 왜 시켰냐? 이 뭐죠? 똥개훈련. 자, 지금 보면은 내가 그냥 1년 통으로 받았을 때는 112만 원이었어. 그런데 분기별로 잘라서 받으니까 112만 5,500원. 조금 더 늘었죠? 112에서 5,500원 더 늘었어? 그런데 내가 다달이 잘라서 더 자주 받았더니 112.68. 지금 5,500원에서 아이고 6,800원으로 이자 늘은 거 보이시죠? 아, 그러니까 복리는 내가 더 잘게 쪼개서 받을수록 이자가 더 늘어나는구나 알 수 있죠. 왜냐면 더 잘게 쪼갤수록 그 전 기간 거에서 이자가 또 붙는 거니까. 이자에 이자가 계속 붙으니까. 됐나요? 예.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8번 들어가 볼게요. 원금 100만 원, 연이율 10%, 6개월 복리로 2년간. 아, 그냥 연이율은 10%인데 이거를 6개월 복리로 2년간 빌린대. 그래서 2년 후에 갚아야 할 원리합계와 이자는 얼마인가? 자, 그러면 지금 연이율이 10%야. 그러면 그러면 연 10%. 그럼 얘 6개월에는 반띵 됐으니까 5%겠죠? 그러면 2년간 빌렸대. 그럼 2년간 6개월은 몇 번 들어있어? 4번 들어있죠? 1년에 6개월이 2번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N은 4인 거야. 기간. 이자가 붙는 기간은 4번. 6개월마다 한 번씩 붙으니까. R은 0.05. 오케이? 자, 그럼 그때 원리합계 S 구하면 원금 100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0.05. 근데 복리니까 4제곱. 되나요? 아, 그러면 얘는 100만 원 곱하기 1.05의 4제곱이니까 가봅시다. 1.05의
1.05에 4제곱 곱하기 100만원 121.5506 25 만. 요거는 뭐 없나요? 1,000원 미만 버린대. 우리 이게 만이니까 여기가 1,000원이죠? 그럼 요 미만 다 버리는 거야. 아, 그래서 얘는 대략 121.5만 원입니다. 이게 원리 합계죠? 그러니까 내가 2년 후에 갚아야 할 원리 합계는 121만 5천 원인 거야. 그런데 이자는 내가 원래 갚아야 할 원금은 100만 원인 거고, 그럼 내가 갚아야 할 이자는 아이고 요 121.5만 원리 합계에서 원금 100만 원 뺀 값인 21.5만 원이겠죠. 요게 이자. 됐나요? 예. 그러면 문제 61번은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고 넘어오세요.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500만 원, A는 500. 자, 연이율 12%인데 월복리로 가겠대. 그럼 1년에 월은 12달. 그러니까 12% 나누기 12를 하면 월복리는 1%. 자, 얘가 R. 그러니까 R은 0.01인 거죠, 지금. 그러면 1년 6개월을 빌렸대. 1년 6개월은 다달이로 따지면 18개월이죠. 그래서 N은 18. 다달이 이자가 붙는 거니까 18번 붙겠죠? 그럼 그때 원리합계와 이자 구해볼래. 그러면 원리합계는 500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0.01 복리니까 18번 붙겠다, 이자가. 18제곱으로. 단리면은 0.01에다 그냥 18을 곱하는 거였죠? 근데 복리라서 18제곱. 맞죠? 1.01에 18제곱 가봅시다. 1.01에 18제곱 여기다가 500만원 598.0737 598.0737 598.0737 어쩌고 저쩌고 만원 미만 버린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개 다 버려요. 그럼 얘는 대략 598만원. 그래서 내가 갚아야 할 원리 합계는 598만 원인데 그럼 이자는 내가 갚아야 할 598만 원에서 원금 500만 원 빼면 이거 98만 원만큼이 내가 내야 되는 이자의 값이겠다. 되죠?